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동안 얽힐 대로 얽혀버린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 기존의 사자협의체는 물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부처도 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이전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되면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등도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자. 정 총리는 그러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시민 혹은 전남 도민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뭐 단체장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적극 지지한다는 협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전라남도도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가운데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인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투자가 확실치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형 기획사에 MBC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들어선 SM타운. 1,100여 세대 공동주택 분양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해 만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운영사 중 하나로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섰고 SM타운 건물도 올 상반기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콘텐츠가 없습니다. SM은 창원시 사업 시행사와 한류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SM이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SM은 시행사와 창원시 사이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SM이 빠진 문화타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도 구상은 창원과 비슷합니다. 창원 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의 전 대표가 평동 사업의 콘텐츠 분야를 담당하는 신생법인 스카이11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스카이11 대표는 이번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앞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대표는 SM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스카이11 신생법인이 선택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개인 돈 투자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근거 자료는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투자 양해각서뿐 다른 기획사의 콘텐츠 공급을 담보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SM의 투자 의향도 불분명합니다. 투자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SM은 당사는 광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콘텐츠를 공급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명확한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획사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없으면 협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연예 기획사의 투자 실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배우자 A씨가 소유한 광양시 진월면의 한 야산. A씨는 지난 2019년 이곳에 매실농사를 짓겠다며 땅 2,985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지 1년여 만에 광양시가 이 일대에 2차선 군도 개설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양시는 이제 계획 단계일 뿐이라며 A씨의 땅이 포함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연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배경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 시장이 그동안 임대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은퇴한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 중마동의 한 임대 아파트 공실에 입주했는데 시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분양 전환에서 탈락한 2019년까지 임대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5년여 동안 정 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한 상태였고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광양읍 시장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시민들도 너무 많잖아요. 다른 분에게 사실은 더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건데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 임대아파트 실거주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관사에 거주했던 건 관사를 없애지 말라는 광양읍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광양시의회가 공동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광양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잇따르고 있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그러나 정현복 시장은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2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고 경찰이 중점적으로 관리했지만 재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 원룸 건물에서 누군가 경찰에게 끌려 나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A씨. A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근 골목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 여성을 추행한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 원룸 건물로 도망쳤습니다. 낯선 남성이 따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반 정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였습니다. A씨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6명을 강제추행과 간음,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고 출소했는데 출소 2달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동안 중점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찰 노선 그쪽으로 정해서 매일 돌도록 있어요. 그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보호관찰관이 있거든요. 담당자하고 상식의 연락처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전자발찌를 파손했다거나 학교 등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A씨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소에서도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와 지침을 마련했다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모텔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어있는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해 39일 동안 관람객을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2차례나 연기되고 관람 인원도 제한되지만 대신 온라인 전시가 풍성해졌고 전시 주제도 현실과 더 밀접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지방의 소수민족이 쓰던 이 전통 모자는 악마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유럽인들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한 박물관에서 발견돼 작품으로 재현됐습니다. 서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계로 지성을 확장하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40여 개 나라 69개 작가팀이 만든 작품들은 서구에서 제3세계로 공간을 넘나들고 첨단 테크놀로지와 무속신앙을 뒤섞으며 다양한 존재들의 연대와 치유를 모색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뭐 남아메리카의 작가들이라든지 그 작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게 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전 지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의 상흔이 남아있는 옛 국군 광주병원은 올해도 5.18 기념전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80년 5월을 경험한 작가와 그렇지 않은 후대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각으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들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에 다양한 어떤 예술적 관점을 작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 기간엔 주제가 잘 응축돼 있는 제1전시실이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비엔날레 전시관뿐만 아니라 광주극장과 양림동 아트폴리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주제 전시가 동시에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람 인원이 제한되고 매주 월요일엔 휴관합니다. 대신 온라인 전시가 강화돼 예술 감독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비엔날레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문화원 노조가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고용 승계를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황희 문체부 장관의 전당 방문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고 문화전당과 문화원을 통합시키는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